항등식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에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나오는데, 자, 항등식이 일단 뭐냐 하면 문자를 포함한 등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서 항등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을 하니까 어떤 문자가 x라고 하면 여기에 1을 대입하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든 100을 대입하든 0을 대입하든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항등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성립한다고 나오는데 요거 중요하겠죠? 자, 근데 막 외우기보다는 요거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1번 보시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xy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럼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 하면 a, b, c가 0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a는 x의 개수고 b는 y의 개수고 c는 상수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이 다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는 문자가 두 개일 때도 성립을 하는데 자, ax 플러스 b가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이때도 a가 0이고 b가 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x가 0이든 마이너스 1이든 1이든 100이든 다 성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올 거냐 하면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보시면 됩니다. x에다 0을 대입하면 0 플러스 b가 0이 되니까 b가 0이 나오죠. 그럼 다시 얘를 원래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얘가 이렇게 될 거고 x가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100이든 성립을 해야 되니까 a는 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a도 0이고 b도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얘가 a하고 b가 0이면 요 식은 x에다가 뭘 넣어도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1차식이 0이면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면 x의 개수, y의 개수, 상수항이 다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개든 4개든 기준이 xy면 걔네들의 개수랑 xy가 없는 애들이 다 0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랑 a 프라임 y 프라임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이 같으면 x의 개수끼리 같고 y의 개수끼리 같고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게 두 번째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가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x의 개수, y의 개수, 상수항이 같다 이렇게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얘가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자, 요 식을 좌변으로 다 이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x로 묶어주면 이렇게 될 거고 y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상수항끼리 되면 될 것 같고 x,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 되겠죠. 그래서 a랑 a 프라임이랑 똑같고 b랑 b 프라임이랑 똑같고 c랑 c 프라임이랑 똑같으니까 x, y에 대한 항등식이면 x의 개수끼리 y의 개수끼리 x, y 없는 것끼리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x에 대한 2차식이 있어요. 근데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이때 2차의 개수도 0이고 1차의 개수도 0이고 상수도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에다가 0을 넣든 1을 넣든 마이너스 1을 넣든 상관없죠. 그럼 요 식에다가 x에다 0을 넣으면 얘네들 다 0 되니까 c가 0 나오겠죠. 그렇죠? c가 0이 나왔어요. 그럼 c가 0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b가 0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x에다 1을 대입하면 c는 0이니까 a 플러스 b는 0이다.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럼 두 개 연립하면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이 x면 그 x제곱하고 x에 대한 계수가 0이고 상수항도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똑같이 1번에 2번 성질하고 똑같이 2차의 계수끼리 똑같고 1차의 계수끼리 똑같고 상수항끼리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항등식이라고 하고 항상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다음의 표현은 모두 항등식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는데 이 표현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 그 다음에 어떤 x값에 대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게 네 가지가 다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요거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제 보시면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 b, c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요. 2차의 개수가 0이고 1차의 개수가 0이고 상수항이 0이다. 해서 a, b, c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2차의 개수끼리 같고 그 다음에 1차의 개수끼리 같고 상수항끼리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b, c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미정계수법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항등식의 뜻과 성질을 이용을 해서 주어진 등식에서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정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데 그냥 용어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라서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면 개수비교법인데요. 등식의 양변의 동류항의 개수는 서로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의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해서 미정계수를 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이거 있었죠? 전 페이지에서. 2차의 개수끼리 같고 1차의 개수끼리 같고 상수항끼리 같다. 요게 나온 게 개수비교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면 수치대입법인데요. 항등식의 문자는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죠. 그래서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 수치대입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 다 방법 다 괜찮은데 뭐 전개하기 편하거나 정리하기 편한 경우는 개수비교법을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식이 간단해지는 경우는 또는 이제 식을 전개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경우는 수치대입법을 써주는 게 편합니다. 자, 밑에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한 a, b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예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a의 x-2 플러스 b의 x-3이 x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첫 번째는 개수비교법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개수비교법을 쓰면 얘를 전개를 해서 양변을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자, 좌변에서 a 플러스 b가 x, a 플러스 b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b가 x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아야 되니까요. 얘가 1이고 상수항이 우변에 없으니까 얘는 0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개 연립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계산은 생략할게요. 자, 수치대입법은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값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되죠. 그러면 자, 요거 a에 x-2가 곱해져 있고 b에 x-3이 곱해져 있으니까요. x에다 2를 대입을 해주면 요 분이 0이 되죠. 그쵸? 그러면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x에다 3을 대입을 해주시면 자, 요 b 곱해진 부분이 0이 되니까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입해서 식이 간단해지는 경우는 수치 대입법을 써주시면 되고 전개가 편한 경우는 개수비교법을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식이 간단해서 괜찮은데 한쪽이 좀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문제를 보면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좀 진행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보충학습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항등식이 있는데요. x에 대한 다항식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다항식을 gx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등식이니까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눗셈식에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곱셈 공식 있죠. 그 식을 전개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도 항등식이다. 요거까지 추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눗셈식을 써놓은 거, 그것도 항등식이고 곱셈 공식도 항등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필수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얘는 항등식이라고 아예 주어지죠. 근데 이렇게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a, b, c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a를 모르죠. 여기서 b하고 c를 모르죠. 그래서, 이 항등식에서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미정개수법이라고 했죠. 왼쪽에서. 미정개수법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 했어요. 개수비교랑 수치대입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얘는 전개도 크게 무리가 없겠죠. 전개도. 그럼 얘를 전개해서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좌변을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2차의 개수끼리 같다. 그 다음에 1차의 개수끼리 같다.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같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럼 바로 C가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고 2차의 개수에 대입을 해주시면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A, B, C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첫 번째도 수치대입법 쓰셔도 돼요. X에다 0 넣으면 C가 바로 나오죠. X에다 1 넣으면 또 B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BC가 나왔으니까 X에다 2 대입하면 또 A가 나오겠죠.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에는 문자에 이렇게 다항식 곱해져 있는데 얘네들을 0으로 만족시킨 x를 대입을 해주면 a가 한 문자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미정계수에다가 어떤 다항식 곱해져 있는데
걔네들을 0으로 만족시키는 x를 대입하면 미정계수를 좀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수치 대입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걸 0으로 만족시킨 x를 대입 한번 해볼게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자, 여기 c도 0 되죠. 그쵸? 그러면 2 플러스 6 마이너스 2가 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3b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그럼 b가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얘가 0 되도록 하는 거 해볼게요. 두 번째는 x에다 2를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x에 2 대입하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에요. 그럼 c가 나오겠네요. 그럼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2에다가 6c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6c가 마이너스 6이니까 c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지금 a를 구해야 되죠? 그 a 앞에 곱해지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중에서 0이 되려면 얘가 0 되면 되겠죠. x에다 0 대입해 주시면 b하고 c가 없어지겠네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a가 될 거니까 a는 1이다. 이렇게 나와서 a, b, c가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네요. 자, 필수 2번 해볼게요. 자, 항등식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자, 등식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항등식 쪽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의 표현은 모두 x에 대한 항등식을 나타낸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1번 보시면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필수 2번에 1번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게 항등식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항등식의 성질이 뭐가 있냐 하면 k 앞에 있는 거랑 k가 없는 애들이 다 0이다. 이게 이제 항등식의 성질이죠. 그럼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려면 k로 묶어줘야 되고 k 없는 애들로 묶어줘야 돼요. 만약에 x와 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x 있는 거, y 있는 거, x, y 없는 거로 묶어주시면 되는데 문자가 지금 하나니까 한 문자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풀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k 있는 거를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연립해 주시면 되는데 요 연립 계산을 생략할게요.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y는 5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요게 성립할 때, 자, 볼게요. 한번 확인 한번 할게요. 다음 표현은 모두 x에 대한 항등식을 나타내는데 그거 두 번째입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이다. 자, 그럼 모든 실수 xy죠. 그러면 요게 성립하니까 x로 묶고 y로 묶고 xy 없는 걸로 묶어서 얘네들이 0이다를 이용을 해주시면 돼요. 항등식의 성질 첫 번째죠. 자, 그럼 또 얘네도 마찬가지로 다 다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x 있는 것끼리 묶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y 있는 거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x 앞에 곱해진 게 0이고 y 앞에 곱해진 게 0이고 상수항도 0 나와야 되는데 상수항은 지금 없죠.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계산 결과는 x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 b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 이런 표현이 항등식에 대한 표현이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필수 3번 해볼게요. 자, 다항식 3x,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 되도록 하는 a, b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얘는 뭐랑 연관이 되냐 하면 앞에 페이지에 보충학습하고 연결된 겁니다. 자, 나눗셈식은 항등식이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얘를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나눗셈식이니까 얘가 나눠지는 식이고요. 나누는 식에다가 몫을 모르니까 qx라고 둘게요. 나머지가 2x 플러스 1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a하고 b를 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a, b를 모르니까 몫을 지금 구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근데 얘가 앞에 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럼 나눗셈식은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미정계수를 정할 때 계수비교법이랑 수치대입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qx의 정체를 몰라서 계수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모르니까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a, b를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값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을 하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0이 안 된 애를 대입하면 qx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0이 된 x를 대입하면 qx를 몰라도 되겠죠. 그럼 qx 앞에 다항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들을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여기다 1 대입하면 0 될 거고 3이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서 a 플러스 b는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x에다 2를 대입하면 8 플러스 2a 플러스 b가 여기에 x에다 1 대입하면 5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a는 마이너스 5고 b는 7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식을 써야 될 것 같아요. x세제곱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 했죠? 그때 a, b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얘가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죠.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0이려면 일단은 최고차가 3차니까 몫의 1차는 x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a하고 b를 몰라서. 그러면 얘를 q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답지나 이제 그 풀이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전개해서 했는데요. 전개해서 계수 비교 하셔도 됩니다. 계수 비교 또는 수치 대입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수치 대입법을 쓸게요. 자, x에다가 0을 대입해 주시면 얘네들 a, b를 몰라도 되니까 q를 정할 수 있겠죠? 좌변에다 0 대입하면 2는
여기 0 대입하면 Q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전개해서 이제 A 찾으시면 되죠. 얘가 X 세제곱 X제곱 플러스 X에 2X제곱 2X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자, 요거 더하면 A가 나올 거고, A는 3이 나오면 되고, 1차 더하면 B도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B 값을 이렇게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4번 해볼게요. 자, 등식 3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요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됐는데, 자, 여기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 b, c, d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크게는 두 가지예요. 개수 비교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적절히 수치 대입법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 문제는 조금 특이하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x-1이고 x-1의 제곱이고 x-1의 세제곱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자, 요 d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하면 이 부분이 x-1 곱하기 얼마로 묶을 수 있겠죠. 그럼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d가 될 거니까 이 식을 x-1로 나누면 d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x-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지금 목도 필요하고 나머지도 필요하니까 조립제법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 1차식을 0으로 만족시킨 x가 1이니까 자, 요렇게 곱해서 더해주시면 되죠. 자, 3, 2, 2, 4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몫이 어떻게 될 거냐면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에다가 나머지가 4다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그럼 요게 뭐가 될 거냐면 d가 된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x-로 나눠보시면, 자, 조립제법을 또 쓰면 되겠죠. 자, 몫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3x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3x 플러스 6 나머지가 8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를 1로 해서 조립제법을 다시 한번 써서 전개를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x-1의 제곱에 3x 플러스 6에다가 플러스 8x-1 플러스 4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바로 얘가 뭐가 되냐면 c가 되겠죠. 그죠? 요게 d였고, 자, 그 다음에 b는 x-1 곱하기 b니까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요거를 다시 x-1로 조립제법을 쓰면 돼요. 자, 그럼 몫이 3이고 나머지가 9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곱해주면 분배법칙으로 3의 x-1의 세제곱 9의 x-1의 제곱 8의 x-1 플러스 4다 이렇게 나와서 얘가 a, b, c, d 이렇게 나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리가 몫을 x-1로 계속 나눠주면 그 c하고 b하고 a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립제법을 연달아 써주시고 거기 나온 나머지가
D하고 얘가 C하고 얘가 B가 되고 마지막에 남는 몫이 A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 있잖아요. 어떤 다항식이 똑같은 1차식에 제곱하고 1차, 2차, 3차 요런 꼴의 개수를 찾으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조립제법을 연달아 써서 나머지하고 맨 마지막에 남는 숫자를 봐서 개수를 결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도 되고, 얘는 이 문제를 푼 좀 특이한 방법이고요. 좀 쉽게 풀 수 있겠죠, 이렇게 풀면. 근데 x에 대한 항등식의 기본 아이디어는 개수비교법이랑 수치대입법이에요. 그럼 그걸 이용한다고 하면, 자, 수치대입법을 먼저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줄게요. 자, x에다 1 넣어주면 되겠죠. x에다 1 넣어주면 3-1 플러스 2가 돼서 얘가 d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가 4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치 대입법만 쓰지 말고 개수 비교를 같이 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자, 여기서 우변에서 3차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A밖에 없잖아요. 그럼 A는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모르는 게 B하고 C니까 B하고 C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를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는 여기다 쓸게요. 얼마를 대입하면 좋을 것 같냐면 X에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2를 대입하면 24-2 플러스 2가 얘가 A가 3이니까 3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4다. 이렇게 넣으면 B하고 C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X에다 0을 대입해 주시면 좌변은 그 2고 X에다 0 대입하면 우변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B 마이너스 C 플러스 4다. 이렇게 나오면 될 거니까요. B하고 C에 대한 연립방정식 나오니까 연립방정식 풀면 똑같이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교재 풀이에 보시면 치환해서도 할 수 있어요. 자, x-1을 y로 바꿔서 x는 y 플러스 1이라고 놓고 요거에 대한 x를 y 플러스 1이라고 놓고 전개를 해주시면 a, b, c, d를 구할 수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거는 교재를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제일 간편한 방법은, 자, 요게 조립제법을 연달아서 쓰는 게 제일 간단하긴 하죠. 사실 요렇게만, 이거는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실제로 풀 땐 요렇게 해서 나머지 나오는 부분만 거꾸로 D, C, B, A 해서 A, B, C, D 결정해 주시면 돼요. 실제 여러분들 풀 때는 요걸로 이용해서 푸시면 A, B, C, D가 금방 나옵니다. 근데 얘가 좀 푸는 특이한 방법이라서 요거 기억을 좀 잘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시험 보기 전에는 한 번씩 봐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수치 대입법으로 기본적 미정계수 결정을 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개수비교법이랑 수치 대입법이니까 x에다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그 미정계수를 구할 수 있도록 간단한 수들을 대입해서 ABCD를 결정해 주셔도 돼요. 대신 얘도 계산이 조금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치환하는 거예요. x를 요거를 y라고 놓으면 지금 얘를 전개하면 복잡하잖아요. 얘를 y라고 놓으면 얘는 y제곱이고 y세제곱이고, 그래서 요걸 x를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개수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왼쪽이 조금 복잡한 식이 나오면 치환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풀이 1번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풀이 2번은 좀 이래저래 쓸 수 있으니까 2번을 추천을 드리고, 풀이 3번도 치환한 아이디어니까요. 괜찮은 방법이라서 3개 다 연습해 두시길 추천드리고요. 대신 때는 당연히 1번으로 하셔야 되겠죠. 나머지 시간이 조금 걸려요. 자, 그래서 항등식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